안녕하십니까. 모엠블레스 원장 신경균입니다. 모발 이식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이식을 결심하신 다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담 투어가 되겠죠. 모발 이식이 꽤 비용이 들고 외모와 밀접하게 관련된 수술인 만큼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무 데서나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병원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식 받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병원마다 다른 모수 견적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식을 계획할 때 모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병원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저의 경우에는 모발 이식 모수를 측정할 때 이식 부위의 면적을 재서 그 단위 면적당 들어갈 모수, 그 밀도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병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사마다 병원마다 또 이렇게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한마디를 기준으로 재기도 하고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측정하시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산출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모발 이식을 고민하는 환자들은 남성분들이 많은데요. 남성 탈모는 탈모의 유형, 모발 굵기, 또 본인의 특정 모발 어떤 밀도나 영역별로 또 밀도가 다르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수 측정 방법을 획일화하기가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를 보고도 이식 모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인들 중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 밀도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빽빽하게 심거나 또 너무 띄엄띄엄 심게 되면 기존모하고 이식모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식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수를 곱할 때 평균적인 기준을 따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식할 때는 모발의 굵기를 함께 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발이 굵은 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이식할 모수의 밀도를 좀 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식한 곳이 원래 자기 모발과 차이가 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발이 가는 경우라면 이식 모수의 밀도를 조금 늘려서 신경을 써야겠죠. 또 남성 탈모의 중요한 특징이 이식을 한다고 해도 탈모가 또 그 이후에 지속되는 양상을 띈다는 점인데요. 완전히 탈모가 진행돼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부분은 빽빽하게 이식을 하지만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경계 부위에는 빈 공간과 정상 모발 그리고 가는 모발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술하다 보면 사이사이에 이식할 곳이 꽤 보이고 그래서 견적 모수하고 다르게 더 많은 모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도 항상 지금 예상하는 견적한 모수는 실제 들어간 모수하고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 다닐 때 가장 이해하시기 어려워하는 모수 견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수를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마다 이식 부위의 면적, 또 기존 모의 밀도, 모발의 굵기 등이 모두 제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방법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다니실 때 견적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물어보시고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병원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